자, 다음 질문은 나무도마에 대한 로망이 있는데 관리를 잘할 자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나무도마는 세제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나무도마에 로망이 있으면 써보셔야죠. 근데 이제 나무도마도 세제를 안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길들이기를 해야 되는 조리도구는 세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렇고 나무도마도 그렇고 무쇠팬도 그렇고. 자, 근데 다들 찾아보면 나무도마, 무쇠팬 전부 따뜻한 물에 세제로 닦을 수 있다. 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닦은 다음에 관리. 이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하신 다음에 바로 물기를 최대한 종이행주나 천행주 같은 걸로 물기를 찍어서 완전히 닦아내시고, 자, 그 다음에 나무도마 같은 경우는 통풍이 잘 된 데다 올려두셔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네랄 오일을 발라서 혀를 입혀줘야 돼요. 이거 제가 이제 기름막 입히기가 귀찮으니까 그러시면 올리브 기름이나 식용유도 발라주셔도 된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 지적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아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식용유나 올리브 기름은 산패할 수 있습니다. 먹는 기름이다 보니까 산패하면 시큼해지죠. 그 냄새가 도마에도 뵐 수가 있어요. 정석은 뭐냐? 그래서 첫 번째는 미네랄 오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밀랍이 있습니다. 밀랍을 바르거나 아니면 요즘은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과 밀랍을 적당한 비율로 섞은 거를 스푼 버터라고 부릅니다. 숟가락으로 잘 떠지는 버터 같은 지방의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나무에 바르기가 쉽죠. 액체 미네랄 오일은 너무 흐를 수 있고 밀랍은 좀 뻑뻑할 수 있고. 자, 그래서 그 중간에 합친 게 아마존 같은 데 팝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파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 정석을 따지시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냥 막 쓴다 생각하고 사서 써보셔도 돼요. 자, 여러분 지금 이케아 들어가셔서 도마로 검색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도마가 나무도마입니다. 근데 나무도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일반 목재, 그 다음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대나무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환경 친화적인 지속 가능성이 있는 재료예요. 왜냐하면 빨리 자라거든요. 가는 대신에 길고 금방 자라죠. 자, 근데 대나무를 가공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가격도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무도마 궁금하시면 너무 고민을 하지 마시고 그런 제품을 한번 사서 써보세요. 도마를 고를 때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칼과의 어떤 상성이에요. 조리도구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칼날을 받아줘야 칼질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유리 같은 재료는 전혀 칼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질하시면 이 느낌이 굉장히 딱딱하고 기분이 나빠요. 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르면 이게 또 내가 도마를 지금 썰어서 먹고 있나? 라는 기분이 들 정도로 쑥쑥 들어가는 재료들도 있는데 나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또 어떤 분들은 나무도마 세척이나 이런 측면을 보았을 적에 위생을 완전히 못 믿을 것 같기 때문에 플라스틱 도마에 고기나 생선을 써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약간 이쪽에 속하는데 왜냐하면 플라스틱 도마는 식기세척기에 넣고 돌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케아 나무도마고 대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면이 이쪽에는 이제 홈이 파여서 수분이 이동을 하게 한다거나. 자, 그래서 보통 도마가 양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양면을 다 쓸 수 있거든요. 도마는 보통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구분하기도 쉽죠.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내가 고기나 생선 단백질류를 다룬다. 자, 이쪽에는 내가 채소류를 다룬다. 보통 우리가 순서가 교차 감염이 안 되는 식재료부터 다루죠. 그러면 일단 채소를 먼저 다루고 채소를 다 다룬 다음에 뒤집어서 육류를 다루고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이것은 플라스틱 도마입니다. 플라스틱 도마인데 두껍진 않아요. 두껍진 않지만 굉장히 널찍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고무가 달려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역시 홈이 파져 있고요. 본격적으로 조리를 할 때는 이 도마를 많이 쓰는데요. 다만 우리나라 싱크대 구조를 생각하셨을 적에 싱크대 공간이 너무 좁을 때는 그 수조 싱크 자체에 걸쳐놓고 도마를 쓰시는 방법도 있죠. 자, 그래서 사이즈 한번 고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조리도구의 세계 91쪽을 보시면 종단면 나뭇결과 횡단면 나뭇결의 분류를 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종단면 나뭇결을 쓰는 접착제가 한국에서 식품 용도로 허가가 안 났대요. 그래서 한국에도 종단면 나뭇결 도마를 아마 못 보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책에는 이렇게 실어 놓긴 했지만 참고하시면 좋고, 나무 도마에 대한 로망이 있으시면 꼭 써보시라.
칼이랑 한번 상성도 보시고 해서 경험치를 넓히는 거 중요합니다. 화자오, 산초, 초피 같은 향신료도 후추처럼 바로 갈아서 쓰는 게 좋은지. 자, 원칙적으로 향신료는 특히 열매 씨앗 형식으로 된 향신료는 가루 제품보다 필요하실 때마다 그때그때 갈아서 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페퍼밀보다 더 좋은 게 있느냐? 페퍼밀도 요즘은 자기가 리필을 못할 따름이지 요리 중에 한 손만 써서 후추를 갈 수 있는 전동 도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가위 형태의 손잡이가 돼 있어가지고 역시 한 손만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페퍼밀은 사실 굉장히 효율이 좋고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페퍼밀이라고 우습게 볼 필요는 없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정말 뭐 향신료를 엄청나게 많이 넣은 스튜 같은 것을 끓이고 싶으시다 그러면 제가 조리도구 세계 책에서 언급한 커피빈 그라인더, 전동 그라인더 싸구려, 자 그거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그 지난번에도 소개한 절구와 공이 여기다가 빻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후추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뚜기, 뭐 맥코믹 이런 가게 나온 거랄지 아니면 봉투에 들은 것만 썼잖아요. 그거랑 그냥 지금 통후추, 페퍼밀 집에서 많이 쓰시니까 갈아서 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큰 차이를, 뭔가 생생한 것과 생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직관적인 감각적인 차이를 느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다른 향신료도 많이 쓰신다 그러면 뭐 굳이 그렇게 못 쓰실 이유가 없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커피 그라인더는 블레이드 그라인더예요. 165쪽에 보시면 일반적인 블레이드 그라인더가 있어요. 이거는 뭐 한 비싸야 2, 3만 원. 자,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커피 콩을 갈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이거 향신료를 쓰시기에는 되게 적합합니다. 근데 그냥 저는 절구 공이 수준에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양념을 매일 가시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갖고 계시면 굳이 전동 도구를 안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몬드를 만약에 빻고 싶은데 이렇게 너무 크면 절구에 넣었을 때 튕겨나갈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절구 요령도 있어가지고 처음엔 좀 살살 빻으셔야 되긴 하는데, 나무도마 같은데 올려 놓으시고 그 위에 유산지를 가볍게 덮어주세요. 자, 그리고 냄비로 내리치지 마시고 누른다는 느낌으로 으깨세요. 자, 그러면 부서집니다, 알갱이가. 자, 그러면 그것이 부서지면 그 다음에 뭐 그라인더나 절구 공이에 옮기셔가지고 빻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산지를 덮는 이유는 처음에, 자, 아몬드 빻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누르셔도 튕겨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한번 덮어주셔야 돼요. 논스틱 프라이팬은 어떤 게 좋냐? 논스틱 팬은 어떻게 해도 일단 코팅은 소모품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논스틱 코팅 팬의 완성도 품질을 따져볼 때 기름을 안 쓰고 계란을 계속 붙여요. 자, 그러면 하나 붙일 때마다 코팅 물질이 소모가 되는 거죠. 어떤 팬은 15개 붙였는데 이제 계란이 달라붙죠. 뭐 한 60개쯤 붙여도 멀쩡하다거나. 자, 그런 차이는, 그러니까 코팅의 내구성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팅은 언젠가는 반드시 벗겨진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이 소모품이라고 해서 또 너무 싼 거를 사시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프라이팬 몸체 자체가 열전도율이 일단 떨어지고 또 얇아요. 무게가 안 맞아요. 여러분들 그 프라이팬도 편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손잡이보다 몸통이 가벼우면 기름 달구시고 여러분 조리하기 전에 잘못 치면 엎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편수 냄비 선호하지만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같은 원리거든요. 우리가 코팅을 못 보시면 일단 무게를 한번 적당히 보세요. 자, 그래서 그 무게가 내가 손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조리를 할 수 있을 정도로는 가볍지만 저절로 놔두면 엎어질 것 같이 얇으면 안 돼요. 그 점을 생각하셔서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란이 달라붙기 시작하면 그때가 신호인 겁니다. 논스틱 팬을 긁는 게 걱정이 되시면 그런 실리콘이나 플라스틱 제품의 뒤집개를 따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약간 둔감합니다, 거기에. 뒤집개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포크나 젓가락으로 오믈렛 만들 때도 있거든요. 약간 둔감한데 뭐 개인차는 있겠죠. 논스틱 코팅은 듀퐁이라는 회사의 발명품인 브랜드명 테프론. 세라믹 같은 거에 대체품들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테프론만큼 싸거나
테프론만큼 효율적이진 않다. 나무 소재의 도구들, 뒤집개, 수저, 버터나이프, 티스푼 정도까지 나무 소재를 댁에서 쓰시는데, 그런데 저는 어느 범주까지 추천을 하냐, 이렇게 써서 만족하시면 저는 뭐 그냥 쓰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제가 아까 도마의 관리 요령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 조리 도구들도 일정 수준의 관리가 필요해요. 그냥 쓰고 설거지해서 말려두시면 아마 그러니까 뻑뻑한 느낌이 들 거예요. 마른 느낌. 어떻게 관리를 하실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고요. 제가 쓰는 100% 나무의 조리 도구는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볶음 주걱인데요. 서양 요리 영상이나 등등을 보면 국자 크기 정도 되는 나무 숟가락을 씁니다. 자, 그것보다 이 나무 주걱이 조금 더 효율적인 이유는 냄비의 가장자리 부분이요. 그리고 사각지대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각적인 부분들이 긁어주니까요, 냄비를. 그러한 이유로 나무 주걱을 두 개를 쓰고 있는데요. 이 주걱은 어떤 용도에 쓰냐면 주로 서양식 스튜는 항상 고기를 지지고 눌어붙은 거를 국물을 붓고 디글레이즈를 하죠. 그 용도일 때 주로 씁니다. 스텐팬에 긁어낼 때.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많이 안 쓰고, 예를 들어서 실리콘, 그 다음에 금속, 뭐 이런 정도에서 씁니다. 그래서 나무는 그 나무가 주는 특유의 정말 자연스러운 느낌 있죠. 편안한 느낌. 그것을 뭐 도저히 무시를 할 수가 없고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시면 뭐 나무 쓰시는 거죠. 다만 어느 정도의 관리는 필요하다. 주방 쓰레기통은 어떤 걸로 쓰느냐, 밀폐형을 쓰는지 환기가 잘 되는 제품을 쓰는지, 종량제 봉투가 있기 때문에 보통 쓰레기통은 그냥 최대한 개방된 걸 씁니다. 종량제 봉투의 홀더 역할을 하게 그렇게 위주로 쓰고 있고요. 밀폐형 쓰레기통을 안 쓰는 이유 몇 가지는 일단 밀폐한다고 약간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쓰레기들이 오히려 공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페달이 아직도 잘 고장나지 않나요? 요즘은 튼튼한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 페달을 사실 못 믿어요. 그래서 발로 밟아서 여는 게 그게 편한가? 좀 그런 생각을 해서 최대한 개방된 쓰레기통은 저는